빨간 머리 앤. 그린 게이블스 사람들. 화창한 6월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린드 부인은 창가에 앉아 집 앞의 언덕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오리나무 숲이 우거져 있고 그 사이로 맑은 냇물이 흐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린드 부인은 항상 이 언덕길을 유심히 살피곤 했습니다. 그러면 마을에 누가 오고 가는지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린드 부인은 남의 일에 관심이 많고 수다스러운 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인정이 많아서 남의 일을 곧잘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언덕길에서 매튜 커스버트를 발견한 린드 부인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매튜 씨가 어디 가는 걸까? 마차를 타고 가는 걸 보니 매튜는 꽤 멀리 나갔다 올 모양이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의 매튜가 나들이 옷을 입고 마차까지 타고 나가는 것을 보자 린드 부인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린드 부인은 매튜와 마릴라가 사는 그린 게이블스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커스버트 씨의 집이 초록색 지붕으로 되어 있어 그린 게이블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린 게이블스의 뒤뜰은 나무와 풀로 푸르게 물들었고 집도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어쩐지 성격이 정반대인 두 사람은 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마릴라는 키가 크고 말라서 아주 날카로워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커스버트 씨가 외출하는 것을 보고 의사를 부르러 가시는 건 아닌가 생각했죠. 마릴라는 그 말을 듣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매튜가 외출하는 걸 보면 궁금한 걸 못 참는 린드 부인이 반드시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매튜 오빠는 역에 갔어요. 스펜서 부인에게 부탁해서 고아원에서 어린 사내 아이를 데려오기로 했거든요. 린드 부인은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하필이면 고아원에서 아이를 데려오다니. 왜 그런 일을 했을까? 린드 부인은 생각한 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내 생각에는 당신들이 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알지도 못하는 아이를 데려다 키우다니.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성격은 어떤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게다가 고아원이라니. 부인의 말씀도 맞아요. 처음에는 나도 망설였는데 매튜 오빠가 한사코 데려오겠다고 해서요. 오빠가 이번처럼 고집을 부린 적은 없었거든요. 어쨌든 일이 잘 되길 바라겠어요. 그린 게이블스를 나온 린드 부인은 오솔길을 걸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린 게이블스 집안에 어린아이가 있게 된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야. 그 집에서 어린아이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빨간 머리 소녀. 매튜가 브라이트 리버 역에 도착했을 때 플랫폼의 자갈더미 위에 한 소녀가 앉아 손장난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매튜는 마침 밖으로 나오던 역장에게 물었습니다. 저 매튜 커스버트라고 하는데요. 스펜서 부인이 사내 아이를 데려오기로 했었지요. 스펜서 부인이 저 아이를 부탁하면서 커스버트 씨 댁에서 누군가 데리러 올 거라고 말씀하시던데요. 매튜는 몹시 난처했습니다. 차라리 저 소녀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군요. 역장은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는 가버렸습니다. 매튜는 할 수 없이 소녀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소녀의 나이는 11살 정도 되어 보였고 작고 흰 얼굴에는 주근깨가 많았습니다.
무명과 털실로 짠 옷은 아주 낡고 작아서 답답해 보였고 색 바랜 모자 밑으로는 유난히 붉은 머리카락이 양갈래로 따아져 있었습니다. 매튜가 다가서자 소녀는 낡은 손가방을 들고 일어나더니 한 손을 매튜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린 게이블스의 매튜 커스버트시죠? 만나 뵙게 되어 반가워요. 전 무척 걱정했어요. 혹시 마중을 나오시지 않으면 저 벚나무에 올라가 하룻밤을 보낼 생각이었죠. 달빛 아래 하얗게 핀 벚꽃 속에서 잠들다니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조금도 무섭진 않을 거예요. 전 오늘 저녁에 안 오시면 내일 아침에는 꼭 마중을 나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잠자코 있던 매튜는 소녀를 그냥 여기에 두고 갈 순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매튜는 일단 소녀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마릴라와 상의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매튜와 앤은 마차를 타고 여기 있는 시내를 벗어나 에본리로 가는 좁은 오솔길로 들어섰습니다. 길가에는 벚꽃이 활짝 피었고 자작나무 숲은 울창하게 우거져 있었습니다. 저렇게 삐죽 가지를 내밀고 서 있는 벚나무를 보면 아저씨는 뭘 생각하세요? 글쎄다,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전 새하얀 레이스 달린 옷을 입은 신부 같다고 생각해요. 아직 신부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상상이 돼요. 전 신부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못생기고 주근깨 투성이인 저하고 누가 결혼을 하고 싶어 하겠어요. 하지만 새하얀 드레스는 꼭 입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아저씨, 이 길은 왜 이렇게 빨갛게 됐어요? 글쎄, 잘 모르겠구나. 뭐 상관없어요. 차차 알아보면 되겠죠. 세상에는 참 재미있는 일이 많잖아요. 만약 모든 일을 미리 알아버린다면 상상할 일이 없어 재미가 하나도 없겠죠. 제가 너무 말이 많죠? 지금까지 전 너무 수다스럽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소녀는 쉴 새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매튜는 소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자신의 기분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놀랐습니다. 매튜는 말이 많은 사람을 싫어했고 더구나 여자라면 어린아이야도 말을 하기 싫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만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 소녀의 귀엽고 독특한 생각이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이 탄 마차가 언덕을 넘어 길 모퉁이를 돌아 그린 게이블스에 도착했습니다. 수다쟁이 앤. 이미 해가 져서 어둑어둑해져 있었습니다. 마릴라는 매튜와 초라한 모습의 소녀가 현관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아이는 누구예요? 그곳엔 이 아이만 있었어. 그럴 리가요. 스펜서 부인에게 사내 아이를 보내달라고 부탁했잖아요. 마릴라는 소녀를 보고 실망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을 빤히 쳐다보며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소녀가 힘없이 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소녀의 얼굴은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소녀는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아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매튜와 마닐라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소녀는 눈물 범벅이 된 눈으로 마닐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도 이런 일을 당하셨다면 저처럼 우셨을 거예요. 오늘 밤 당장 널 내보내지는 않을 거야. 일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볼 때까지는 여기에 있어도 좋아. 그래, 이름이 뭐니? 앤 셜리예요. 하지만 콜데리어라고 불러주세요. 전 그 이름이 마음에 들거든요. 아무튼 좋아. 그런데 이번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얘기해 주겠니?
아주머니께서 필요하신 아이는 11살쯤 된 여자아이라고 스펜서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고아원 원장님이 절 보내셨고요. 매튜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마구간에 말을 메어들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매튜가 나가자 마릴라는 다시 앤에게 물었습니다. 스펜서 부인은 너 말고 또 누굴 데리고 왔니? 릴리라는 예쁜 여자아이를 스펜서 아주머니 댁으로 데려가셨어요. 만일 제가 예쁘게 생겼더라면 아주머니도 절 이 집에 살게 해주시겠죠? 아니야. 우린 아저씨의 밭일을 도울 수 있는 사내 아이가 필요했던 거야. 여자아이는 우리 집에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단다. 매튜가 들어오자 세 사람은 바로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앤은 빵을 조금 떼어 먹고는 더 이상 먹지 않았습니다. 슬픔을 씻고서. 앤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에는 태양이 꽤 높이 떠 있었습니다. 앤은 벌떡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눈부시게 하얀 꽃이 피어있는 벚나무가 창가에 닿을 만큼 가지를 길게 뻗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간 곳에 냇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앤은 식탁에 앉자마자 제잘되기 시작했죠. 어젯밤엔 세상이 온통 거친 들판으로 변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오늘 아침은 조금 괜찮아요. 전 괴로운 일이 있을 때면 슬픈 소설을 읽으면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상상을 한답니다. 그래야 저도 다시 힘을 낼 수 있거든요. 안 그래요? 제발 그만 좀 떠들어라. 조그만 애가 어째 그렇게 말이 많으니? 짜증스럽게 쏘아붙이는 마릴라의 말에 앤은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난 뒤 마릴라는 감자를 가지러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마릴라가 지하실에서 돌아오니 앤은 두 손으로 턱을 괴고 앉아서 공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릴라는 그런 앤을 가만히 내버려 두었습니다. 마릴라가 앤과 함께 스펜서 부인을 찾아갔을 때 스펜서 부인은 뜻밖이라는 듯 마릴라를 맞이했습니다. 어쩐 일이세요? 오실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일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알아보려고 왔어요. 매튜 오빠와 저는 부인의 오빠께 10살쯤 된 사내 아이를 데려다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셨어요? 하지만 저는 오빠한테 분명히 댁에서 여자아이를 원한다고 들었는걸요. 스펜서 부인이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 애를 다시 고아원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건가요? 굳이 돌려보낼 필요는 없을 것 같군요. 어제 블루엣 부인이 집안일을 도와줄 여자아이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때 마침 블루엣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블루엣 부인, 댁에서 일하는 여자아이를 구한다고 하셨으니 이 애를 데려가시면 어떨까요? 블루엣 부인은 앤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샅샅이 훑어보고 나서 그러겠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앤의 얼굴을 본 마릴라는 앤이 너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앤은 창백한 얼굴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인정업기로 소문난 블루엣 부인 집에 가서 일을 할 앤을 생각하니 그 모습이 너무나 가엾어 보였습니다. 스펜서 부인, 매튜 오빠와 이 애를 어떻게 할지 조금 더 상의해 보겠어요. 그리고 아무 연락이 없으면 이 아이가 우리 집에서 있게 된 걸로 알고 계세요. 그래도 괜찮겠죠? 마릴라는 앤을 데리고 다시 그린 게이블스로 향했습니다. 저녁 무렵 마릴라와 앤이 그린 게이블스로 돌아와 보니 매튜는 멀리까지 마중을 나와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마릴라는 우유를 짜기 위해 매튜와 함께 헛간 뒤로 갔습니다. 그제야 마릴라는 스펜서 부인과 만났던 이야기를
매튜에게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매튜는 앤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자 너무나 기뻐서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앤을 그런 냉정한 사람에게 보낼 수는 없지. 저도 그런 사람은 싫어요. 또 오빠가 그 애를 집에 데리고 있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그러기로 했어요. 애는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으니 잘 가르쳐 보렴. 착한 아이가 될 수 있을 거야. 그 애를 제게 맡겨주세요. 올바르게 키우겠어요. 마릴라는 한동안 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앤이 그린 게이블스에 살게 된 것을 알면 흥분하여 잠을 설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마릴라는 앤에게 줄곧 집안일을 시키고 일하는 태도를 관찰했습니다. 마릴라는 오후가 될 때까지 앤에게 함께 살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앤은 열심히 접시를 닦다가 갑자기 마릴라 앞에 와서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를 어떻게 하실 건지요. 저는 다른 곳으로 가야 하나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마릴라는 앤의 애처로운 눈빛을 보자 더 이상 시치미를 떼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널 우리 집에 두기로 했다. 대신 우리가 바라는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니 그런데 왜 우는 거니? 너무 기뻐서 자꾸만 눈물이 나요. 저도 착한 아이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노력하겠어요. 그래, 우리도 너를 위해 최선을 다하마. 아주머니, 에본리 마을에서 저와 친구가 될 만한 애가 없을까요? 친구? 네, 마음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진실한 친구 말이에요. 애는 눈을 반짝이면서 물었습니다. 과수원 언덕에 다이애나 발리라는 아이가 살고 있지. 지금은 친척집에 가 있지만 돌아오면 너와는 좋은 친구가 될 것 같구나. 하지만 다이애나와 놀려면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할 거야. 발리 아주머니가 아주 엄격하시거든. 애는 2층 방으로 올라가 창가에 앉아 벚나무를 쳐다보았습니다. 눈의 여왕님, 안녕하세요. 과연 다이애나가 내 친구가 될까요? 친구가 된다면 나는 다이애나를 무척 사랑할 거예요. 애는 마치 나무가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눈의 여왕은 대답이라도 하듯 살랑살랑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버릇 없는 아이. 얼마 후 린드 부인이 앤을 보러 왔습니다. 린드 부인은 마릴라에게 앤의 이야기를 듣더니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럼 그 애를 돌려보낼 수 없었나요? 아니요, 우린 그 애를 그냥 데리고 있기로 했어요. 오빠가 앤을 무척 귀여워하거든요. 아주 명랑한 아이라서 저도 그다지 싫지 않았어요. 그 애를 한번 보시겠어요? 마릴라는 앤을 부르러 갔습니다. 앤은 마릴라가 부르는 소리에 기쁨에 넘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린드 부인의 눈에 비친 앤의 모습은 확실히 우스꽝스러웠습니다. 고아원에서 입고 온 짧은 스커트 밑으로 가느다란 다리가 드러나 있었고 주근깨는 여느 때보다 많아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빨간 머리가 헝클어져 있어 아주 볼품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린드 부인은 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아유, 애가 몹시 야위고 못생겼군요. 주근깨는 왜 저렇게 많아요? 게다가 빨간색 머리카락이라니 꼭 홍당무 같잖아요. 그 말을 들은 애는 얼굴이 붉어지더니 몸을 부르르 떨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전 아주머니 같은 사람이 정말 싫어요. 주근깨 투성이에 홍당무처럼 빨간 머리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말하실 수 있죠? 누군가 아주머니가...
누군가 아주머니의 험담을 한다면 좋으시겠어요? 앤. 당황한 마릴라가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앤은 주먹을 불끈 쥔 채 린드 부인에게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주머니처럼 인정 없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전 아주머니가 한 말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너같이 신경질적이고 버릇없는 아이는 처음 보겠구나. 앤, 어서 네 방에 가 있거라. 마릴라가 굳어진 얼굴로 소리를 지르자 앤은 그만 울음을 터뜨리면서 문을 쾅 닫고는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마릴라는 린드 부인의 태도도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린드 부인도 좀 지나치셨던 것 같아요. 저 아이도 잘 타일러야겠지만 어른이 좀 너그럽게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요? 마릴라의 말에 기분이 상한 린드 부인은 벌떡 일어서서 나가버렸습니다. 마릴라는 무거운 마음으로 앤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앤은 침대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앤의 얼굴은 온통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눈도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앤, 오늘 네가 한 행동은 옳지 않았어. 나는 네 행동에 얼굴이 화끈거렸단다. 하지만 너무 화가 났어요. 울먹이며 말하는 앤의 목소리에 마릴라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만약 아주머니가 그런 말을 들었다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앤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말했습니다. 물론 린드 부인이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네가 그렇게 심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분은 남이고 또 나이도 많은 데다가 우리 집에 오신 손님이니까 당장 가서 용서를 빌고 오너라. 싫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전 그것만은 죽어도 못하겠어요. 앤은 단호한 어조로 딱 잘라 말했습니다. 네 입으로 사과하러 가겠다고 말할 때까지 이 방에서 나올 생각도 하지 말아라. 사과와 용서. 그날 밤 마릴라는 매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까지 앤이 고집을 부리며 식사하러 내려오지 않자 그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때 마릴라가 집 뒤 풀밭에서 소를 몰고 오려고 집에서 나가자 매튜는 발소리를 죽여가며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앤은 턱을 괴고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측은해 보여 매튜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앤, 뭐하고 있니? 공상을 하고 있었어요. 공상을 하다 보면 다른 슬픈 일은 잊을 수 있으니까요. 앤, 마릴라의 말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마릴라는 어린애가 고집 피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아저씨가 원하신다면 하겠어요. 그리고 사실 잘못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 빨리 용서를 빌고 아래층으로 내려와야지. 네가 없으니까 너무 쓸쓸하구나. 매튜는 앤과 약속을 하고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마릴라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앤이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린드 아주머니를 찾아가서 사과를 드리겠어요. 마릴라는 앤을 데리고 린드 부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린드 부인은 부엌 창 아래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앤은 린드 부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아주머니 말씀이 모두 사실이에요. 제 머리는 빨갛고 주근깨도 많아요. 그런 것으로 화를 내다니 제가 버릇이 없었어요.
아주머니 절 용서해 주세요. 아주머니가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전 평생 슬픔에 잠겨 병을 앓게 될 거예요. 조금 수다스러운 것이 결점이지만 원래 사람이 좋은 린드 부인은 앤의 사과에 금방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자, 어서 일어나거라. 사실은 나도 좀 지나쳤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앤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친구 다이애나. 그날 저녁 마릴라는 앤의 침대에 자신이 만든 세 벌의 옷을 펼쳐놓았습니다. 세 벌 모두 아무런 장식도 없는 같은 모양의 옷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아주머니. 하지만 옷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앤이 아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 옷들이 마음에 안 드니? 모두 새 옷이잖아. 하지만 예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마릴라는 어이없어하며 말했습니다. 예쁜 옷을 입겠다는 것은 허영심이야. 이 옷들이 얼마나 좋은데 그러니. 고동색과 푸른색 옷은 학교 갈 때 입고 피단 옷은 교회와 주일학교에 갈 때 입도록 해라. 넌 지금까지 헌 옷만 입고 있었잖니? 새 옷인데 표정이 왜 그러니? 앤, 어서 이 옷들을 옷장에 정리하고 내일은 주일학교에 갈 거니까 배울 것을 미리 공부해 두도록 해라. 마릴라는 말을 마치자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릴라는 몸이 아파서 앤을 데리고 주일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앤은 린드 부인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앤은 비단 옷을 입고 모자를 쓴 뒤 거울 앞에 서보았습니다. 바싹 마른 몸매가 드러나 볼품이 없었습니다. 모자에는 아무런 장식도 없어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앤은 모자에 꽃이나 리본을 달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앤은 오솔길을 걸으며 꽃들이 여기저기 피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앤은 얼른 그 꽃을 꺾어 모자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콧노래를 부르며 린드 부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린드 부인은 이미 먼저 떠나고 없었습니다. 앤은 혼자서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앤의 이 요란스러운 장식이 이상했던지 문 앞에 서 있던 소녀들과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은 앤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앤이 집에 들어오자 마릴라는 주일학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나 앤은 모자에 꽃을 꽂았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모자에 꽃을 꽂은 이야기를 들은 마릴라는 앤을 꾸짖었습니다. 앤은 훌쩍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지 마라, 앤. 너한테 아주 반가운 소식을 알려주마. 오늘 오후에 발레 아주머니한테 스커트 마름본을 빌리러 가는데 너도 같이 가서 다이애나와 인사를 하도록 해라. 정말이요? 혹시 다이애나가 저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쩌죠? 이럴 땐 어른이라도 마음이 떨릴 거예요. 앤은 언제 울었냐는 듯 금세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지름길로에서 다이애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얘가 이번에 온 아이군요. 네, 그래요. 앤 셜리라고 하지요. 발리 부인은 앤에게 친절히 대해주었습니다. 다이애나, 이리 와서 인사하렴. 발리 부인은 다이애나를 앤에게 소개했습니다. 앤과 다이애나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앤이 먼저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다이애나, 만나서 반가워. 앞으로 우리 잘 지내자. 난 네가 날 싫어하면 어쩌나 걱정했어. 하지만 우린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밖으로 나온 앤과 다이애나는
서로 부끄러운 듯 마주보며 서 있었습니다. 다이애나, 내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니? 좋아, 앤. 네가 에본리에 온 건 참 행복한 일이야. 그래, 그럼 우리 언제까지나 친구가 되겠다고 맹세하자. 다이애나와 앤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이애나와 앤은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태양과 달이 있는 한 내 마음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을 맹세합니다. 교실에서의 소동. 이윽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자 앤은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앤은 무엇보다 다이애나와 함께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앤은 아침마다 다이애나와 함께 오솔길을 지나 에본리의 학교까지 걸어 다녔습니다. 앤을 학교에 보낸 마릴라는 앤이 혹시 말썽을 부리지나 않을까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마릴라의 걱정과는 달리 앤은 의기양양하게 돌아와서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로부터 3주일이 지났습니다. 상쾌한 9월의 아침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학교에 가는 앤과 다이애나는 에본리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아마 틀림없이 길버트 브라이스가 학교에 올 거야. 다이애나가 말했습니다. 여름 내내 사촌한테 가 있다가 지난 토요일 밤에 돌아왔거든. 정말 멋있는 아이야. 그런데 지독한 개구장이란다. 그 애는 여태까지 1등만 해왔어. 하지만 4년 전에 그 애의 아버지가 병이 나서 엘버타에 휴양하러 갈 때 같이 갔거든. 학교에서 수업 시간이 되었을 때 다이애나가 앤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창가 쪽에 앉은 아이가 길버트 브라이스야. 근사하지? 앤은 얼른 그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길버트는 키가 크고 다갈색의 고수머리에 입가에는 사람을 얕보는 듯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교실에서 큰 소동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필립스 선생님이 한쪽에서 프리쉬에게 수학 문제 푸는 법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은 이마를 맞대고 소곤소곤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길버트는 앤이 자신을 쳐다보기를 바랬지만 앤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앤은 그때 창밖을 보며 공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길버트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앤이 자기 쪽을 쳐다보지 않자 손을 뻗쳐서 앤의 머리를 잡아당기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홍당무! 홍당무! 그러자 앤은 놀라서 벌떡 일어나 길버트를 노려보았습니다. 비겁하게 이런 장난을 하다니. 앤은 날카롭게 고함을 지르며 자기 석판으로 길버트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탁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앤의 석판이 두 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다이애나는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필립스 선생님은 성큼성큼 걸어와 앤의 어깨를 잡고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앤 셜리, 이게 무슨 짓이야? 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여러 아이들 앞에서 자기가 홍당무라고 놀림받았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수업이 끝날 때까지 교실 앞에 서 있거라. 선생님, 제가 심한 장난을 했기 때문입니다. 잘못은 제게 있습니다. 길버트가 일어나서 말했지만 필립스 선생님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앤은 그렇게 필립스 선생님이 내린 벌을 받았습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앤은 바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길버트가 뒤따라 나와 앤에게 말했습니다. 앤,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 용서해줘. 제발 그렇게 화내지 마. 그러나 앤은 상대도 하기 싫다는 듯이 고개를 획 돌리고 지나쳤습니다. 다이애나도 앤을 위로하며 달랬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난 절대로 길버트를 용서할 수 없어.
앤은 분이 가시지 않은 얼굴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다이애나는 그런 앤을 안타까운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에보니 학교 학생들은 점심시간이 되면 벨 아저씨네 목장에 있는 가문비 나무 숲에 모여놀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곳에서 필립스 선생님이 하숙하고 있는 집을 지켜보다가 선생님이 나오면 불이 나게 학교로 뛰어갔습니다. 그날도 아이들은 가문비 나무 숲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다시 교실로 돌아왔을 때는 남자아이들 몇몇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앤도 혼자 떨어져 노래를 부르고 있다가 늦게야 교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앤은 급히 달려오는 바람에 머리 위에 쓰고 있던 꽃관을 벗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눈에 유난히 더 띄었던 것입니다. 앤 셜리, 너는 남자아이들과 같이 있는 걸 좋아하는 모양이니 네 뜻대로 해주마. 필립스 선생님은 심술궂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머리에 그 꽃을 빼고 길버트와 같이 앉도록 해. 아이들은 서로 쳐다보며 수근거리기도 하고 킥킥거리며 웃기도 했습니다. 앤은 통로를 건너가 길버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책상 위에 얼굴을 푹 파묻고 엎드려 버렸습니다. 앤은 부끄러움과 노여움으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길버트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척 하다가 선생님이 보이지 않는 틈을 타서 하트 모양의 캔디를 앤의 얼굴 밑으로 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앤은 그것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발로 밟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앤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 책상 속의 물건들을 모조리 꺼내 책가방에 넣고 교실을 나섰습니다. 앤, 왜 그걸 전부 가져가는 거야? 다이애나는 앤의 행동이 이상해 학교에서 나오자마자 물었습니다. 난 이 학교에 다시 나오지 않을 거야. 앤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다이애나는 앤에게 사정했지만 앤의 마음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앤이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하자 마릴라는 린드 부인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린드 부인도 이번에는 앤의 입장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마릴라는 린드 부인의 말대로 더 이상 앤에게 학교에 갈 것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앤은 집안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학교가 끝나는 시간이면 다이애나와 함께 즐겁게 뛰어놀기도 했습니다. 술에 취한 다이애나. 어느덧 10월이 되었고 그린 게이블스의 10월은 아름다웠습니다. 자작나무는 황금빛으로 물들고 단풍나무는 빨갛게 변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앤은 밖에 나가 단풍나무 가지를 한아름 꺾어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릴라는 그런 앤을 보며 말했습니다. 앤, 오늘 낮에 모임이 있어 가모티에 가는데 아마 늦어질 게다. 네가 정심심하면 다이애나를 불러서 같이 놀아라. 그리고 안방 찬장 속에 딸기 주스가 반병 남아있으니 둘이서 마시려무나. 아저씨도 감자를 배에다 실어야 하니 좀 늦으실 거야. 마릴라의 말이 끝나자마자 앤은 다이애나에게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흥분된 목소리로 다이애나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다이애나는 얼른 앤을 따라 나섰습니다. 어느새 그린 게이블스에 온 두 사람은 탁자 위에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우리 딸기 주스를 마시는 게 어때? 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앤은 안방에 들어가 찬장의 선반을 열고는 딸기 주스 병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찾던 앤은 겨우 병을 발견하고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다이애나, 자, 마음껏 마셔. 난 사과를 많이 먹었더니 배가 불러. 지금은 마시고 싶지 않으니까 조금 이따 마실게.
앤은 이렇게 말하고 딸기 주스를 컵에 가득 따라 주었습니다. 다이애나는 딸기 주스의 빛깔이 먹음직스러워 보여 몇 모금 마셨습니다. 아주 맛있어. 딸기 주스가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 맛있다니 다행이야. 잠깐 난 부엌에 갔다 올게. 살림을 맡았으니 불을 살펴야 돼. 앤이 돌아왔을 때 다이애나는 이미 딸기 주스를 2잔째 마신 뒤였습니다. 앤이 또 권하자 다이애나는 사양하지도 않고 3번째 잔을 마셨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주스는 처음이야. 린다 아주머니 것도 맛있었는데 이게 훨씬 더 맛있어. 그런데 딸기 주스를 마신 다이애나가 비틀거리며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머리를 감싸쥐며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어지러워. 아무래도 집에 가야겠어, 앤. 다이애나는 몹시 괴로운 표정으로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렸습니다. 앤은 다이애나를 부축하여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은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세찬 비가 하루 종일 쏟아져 앤은 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월요일에 비가 그치자 마릴라는 앤에게 린드 부인의 집에 갔다 오라고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돌아온 앤은 소파에 고개를 묻은 채 울기만 했습니다. 앤, 무슨 일이지? 앤은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고 말했습니다. 린다 아주머니가 오늘 발리 아주머니한테 갔더니 제가 다이애나를 취하게 해서 집으로 돌려보냈다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저를 다이애나와 다시는 놀지 못하게 할 작정이라고 말하더래요. 마릴라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 다이애나에게 뭘 마시게 했지? 딸기 주스 뿐이에요. 마릴라는 얼른 거실 찬장으로 가 선반 위에 병을 들어보았습니다. 그것은 딸기 주스가 아니라 포도주였던 것입니다. 그제야 마릴라는 자기가 앤에게 잘못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앤, 너는 소동을 일으키는데 소질이 있구나. 그건 딸기 주스가 아니라 포도주였어. 오늘 밤에라도 가서 사실대로 얘기하고 용서를 비는 게 좋겠구나. 마음이 무거워진 앤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청이 서 있다가 단단히 결심을 하고는 다이애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앤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자 발리 부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발리 부인은 앤에게 쌀쌀맞게 대했습니다. 무슨 일로 왔지? 앤은 두 손을 모으고 서서 빌었습니다. 아주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이애나를 일부러 취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발리 부인은 버럭 화를 냈습니다. 너는 다이애나와 사귈 만한 아이가 못 돼. 그러니까 당장 돌아가. 발리 부인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앤은 침울한 마음으로 그린 게이블스로 돌아왔습니다. 되찾은 친구. 다음 날 아침 마릴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앤이 책가방을 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다시 가기로 했어요. 학교에 가서 멀리서라도 다이애나를 보고 싶어요. 앤은 마릴라에게 모험생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앤이 다시 학교에 나오자 아이들은 모두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여자아이들뿐 아니라 남자아이들도 앤을 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앤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다이애나와 예전처럼 친하게 지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시작된 앤의 학교 생활에는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길버트와 앤은 번갈아가며 1등을 차지하곤 했습니다. 앤은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실력이 날로 향상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릴라가 외출을 하고 난 후 앤과 매튜는 모처럼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교에서 기하학 공부를 하신 적이 있어요?
글쎄, 아니 배운 적이 없는 것 같구나. 배우셨더라면 저를 이해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기아는 정말 너무 어려워요. 그때 바깥쪽에서 황급히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순간 문이 벌컥 열리더니 다이애나가 창백한 얼굴로 숨을 헐떡이면서 뛰어들어왔습니다. 웬일이야 다이애나? 앤, 내 동생 미니메이가 몹시 앓고 있어. 후두염에 걸린 것 같아. 다이애나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외출하셔서 의사 선생님을 불러올 사람이 없어. 매튜는 다이애나의 이야기를 듣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저씨는 카모디에 가서 의사를 불러오려고 나가신 거야. 다이애나와 앤은 손을 꼭 잡고 꽁꽁 얼어붙은 들판을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3살 난 미니메이는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우선 뜨거운 물이 필요해. 다이애나, 어서 가서 물을 가득 담아와. 난 난로에 장작부터 넣어야겠어. 앤은 약을 먹으려 하지 않던 미니메이에게 익숙한 솜씨로 약을 먹였습니다. 두 소녀는 한잠도 자지 않고 괴로워하는 미니메이를 정성스럽게 간호했습니다. 매튜가 의사를 데리고 왔을 때는 새벽 3시였습니다. 미니메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발리 부부에게 의사는 앤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밤을 지샌 앤은 오후가 되어서야 잠에서 깼습니다. 마릴라는 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네가 자는 동안 발리 부인이 다녀가셨단다. 너를 무척 칭찬하시더구나. 그리고 다이애나와 노는 것도 허락하셨단다. 앤은 곧장 다이애나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얼마 후 앤은 행복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앤이 만든 과자. 6월 말경 필립스 선생은 에볼리의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고 벤트레이 목사도 마을 사람들의 전송을 받으며 떠나갔습니다. 벤트레이 목사 대신 새로운 앨런 목사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젊고 활기찬 사람이었습니다. 앤은 앨런 부인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린 게이블스에서 수요일에 앨런 목사 부부를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앤은 마릴라에게 자기가 직접 과자를 만들겠다고 졸랐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앤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앤은 아침을 먹고 나자 과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부풀게 하는 가루가 질이 나쁘면 어떡하죠? 과자 모양이 조금 볼품없어도 걱정할 것 없다. 다른 음식도 많이 있으니까. 앤은 자기의 솜씨에 감탄을 하며 새빨간 젤리를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들장미를 꺾어다가 식탁을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목사 부부는 식탁에 앉자마자 칭찬이 대단했습니다. 앤은 너무나 기뻐서 하늘에라도 오른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윽고 앤이 만든 과자가 나왔습니다. 앨런 부인과 마릴라는 과자를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앨런 부인은 그것을 입에 넣더니 아주 이상 야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씹어 삼켰습니다. 앨런 부인의 표정을 본 마릴라가 급히 과자를 먹어보았습니다. 앤, 이 과자 속에다 뭘 넣었지? 책에 쓰여있는 대로요. 뭐 잘못된 거라도. 무슨 향료를 넣었기에 이렇게 이상하지? 바닐라를 넣었어요. 앤은 과자를 먹어보더니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앤은 부엌으로 뛰어가 작은 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릴라는 병의 마개를 열고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앤, 이건 아픈데 바르는 약이야. 지난주에 내가 약병을 깨트려서 남은 약을 빈 바닐라 병에 넣어둔 거야. 너에게 일러주지 않은 내가 잘못이구나. 그런데 냄새조차 맡지 않았니? 감기가 심해서 냄새를 맡을 수가 없었어요. 앤은 그렇게 말하고는
2층 자기 방으로 올라가 침대에 엎드려서 엉엉 울었습니다. 앨런 부인은 곧 앤의 방으로 와서 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울음을 그쳐야지.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이거든. 과자 맛은 중요한 게 아니란다. 난 우리에게 맛있는 과자를 만들어주고 싶어한 너의 그 따뜻한 마음씨에 무척이나 감사하고 있단다. 울음을 그치고 난 앤을 보며 앨런 부인은 밝게 웃어주었습니다. 매튜 아저씨의 선물. 새학기가 시작되고 어느새 12월이 되었습니다. 에본리 학교의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때 있을 학예회 준비에 바빴습니다. 앤도 학예회 때 공연할 연극 연습에 열심이었습니다. 12월의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은 앤의 집에 모여 연극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밖에서 돌아와 쉬고 있던 매튜는 아이들을 지켜보다가 이내 우울해졌습니다. 아이들 가운데 앤의 옷차림이 가장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저녁, 매튜는 카모디로 앤의 옷을 사러 갔습니다. 하지만 수줍음 많은 매튜는 앤의 옷이 아닌 흑설탕만 사가지고 왔습니다. 앤의 옷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매튜는 린드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린드 부인은 매튜의 그 무거운 짐을 가뿐하게 덜어주었습니다. 앤에게 옷을 사주겠다는 말씀이군요. 사는 것도 좋지만 저는 바느질하는 것을 좋아하니 옷감을 떠서 직접 만드는 것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요즘은 소매가 예전과 다르던데. 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최신 유행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매튜는 린드 부인에게 부탁을 하고 나서야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마릴라가 매튜의 눈치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때 린드 부인이 새 옷을 가지고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는 온 천지가 온통 새하얀 눈으로 덮였습니다. 앤은 매튜의 선물을 받고 좋아서 깡충깡충 뛰며 좋아하다가 갑자기 입을 다문 채 새 옷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앤은 옷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앤이 우는 모습을 보자 매튜는 몹시 당황해하며 물었습니다. 앤, 왜 그러니? 옷이 마음에 안 드는 거니? 아니에요, 아저씨. 너무너무 훌륭해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앤은 매튜와 마릴라와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지냈습니다. 불행한 백합 아가씨. 다음해 여름이 되었습니다. 앤은 다이애나와 루비, 제인과 함께 호숫가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앤이 학교에서 배운 엘렌을 연극처럼 해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앤, 네가 주인공을 하는 게 좋겠어. 엘렌은 탐스러운 금발을 가졌다고 했기 때문에 앤은 자기의 빨간 머리가 거슬렸습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고 싶은 역이었고 아이들이 권했기 때문에 엘렌 역을 맡기로 했습니다. 연극은 백합 아가씨인 엘렌이 죽어서 배에 실려 떠내려가고 랜슬럿과 왕비와 아서 왕이 강의 아래쪽에서 백합 아가씨를 기다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앤은 조각배를 탄 다음 죽은 사람처럼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앤은 조각배 안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아이들은 배를 밀고 호수 아래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그 순간 배가 물속에 박혀있는 말뚝에 쿵 하고 부딪혀 기우뚱거리더니 바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 말뚝에 부딪혔을 때 배 바닥에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조각배는 얼마 동안 다리 아래쪽으로 떠내려가다가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새 소녀는 너무나 무섭고 놀라서 창백해진 얼굴로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한편 앤은 미끌미끌하고 축축한 다리 기둥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팔에 힘이 빠져 물과 함께 떠내려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길버트가
조각배를 타고 다리 밑으로 다가왔습니다. 앤, 왜 거기에 매달려 있니? 길버트는 곧 배를 다리 옆에다 대고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앤은 길버트의 손을 잡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호숫가로 올라온 길버트는 앤에게 말했습니다. 앤, 이제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친구로 지내자. 길버트의 말에 앤은 잠시 망설였으나 예전의 일을 떠올리니 다시 화가 났습니다. 난 너하고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어. 앤은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입학시험을 앞두고 11월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마릴라는 뜨개질 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의자 등에 몸을 기댔습니다. 앤은 난로가의 깔개 위에 웅크리고 앉아 공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네가 아까 다이애나하고 나간 사이에 스테이시 선생님이 오셨더구나. 느닷없이 마릴라가 말했습니다. 성적이 좋은 학생들 중에서 퀸에 있는 사범학교에 가기를 희망하는 아이들을 위해 특별반을 만든다고 하시던데 넌 퀸에 가서 교사 자격을 얻고 싶지 않니? 그거야말로 제 소원이에요. 저는 꼭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렇지만 돈 때문이라면 걱정할 것 없다. 아저씨와 나는 힘이 닿는 데까지 너를 교육시키기로 했단다. 아주머니 고마워요. 앤은 마릴라의 허리를 껴안으면서 사랑이 담긴 눈길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6월의 학기말이 지나고 스테이시 선생님이 에본리를 떠나게 되자 앤과 다이애나는 눈이 빨갛게 부어오를 정도로 많이 울었습니다. 이윽고 시험을 치르기 위해 앤은 도시로 갔습니다. 시험을 끝낸 앤은 금요일 저녁 때 집에 돌아왔습니다. 앤은 피곤에 지친 얼굴이었지만 자신이 있어 보였습니다. 2주일이 지나고 합격자를 발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앤은 시험의 괴로움을 잊어버리고 모처럼 창밖을 바라보며 공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때 오솔길을 달려오는 다이애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이애나는 손에 신문을 쥐고 있었습니다. 앤, 합격이야 합격. 1등으로 합격했어. 너랑 길버트가 동시에 1등이야. 하지만 네 이름이 먼저 났어. 다이애나가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앤은 조용히 신문을 펼쳐보았습니다. 분명히 합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앤의 이름은 다이애나의 말대로 합격자 명단 맨 위에 있었습니다. 매튜와 마릴라 역시 이 소식을 듣자 눈물을 흘리며 앤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앤은 퀸 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그린게이블스를 잠시 떠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 해가던 앤은 퀸 학교에서도 알아주는 공부벌레가 되었습니다. 퀸 학교의 졸업대가 되자 길버트는 메달 수상자가 되었고 앤은 꿈에도 바라던 에브리 장학금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앤의 졸업식에 참석한 매튜와 마릴라는 단 위에 올라서서 논문을 읽고 있는 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 애를 기르길 잘했어. 그럼요, 앤은 우리의 희망인걸요. 매튜의 말에 마릴라가 기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앤은 매튜와 마릴라와 함께 에본리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역에는 앤을 기다리는 다이애나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앤, 에브리 장학금을 받게 되다니 정말 장해. 그럼 선생님이 되지 않겠네? 응, 가을에는 레이먼드 대학에 가야 해. 앤은 다이애나의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가득 찬 앤은 곧 슬픈 날이 올 것을 예감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래층에서 마릴라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오빠 왜 그러세요? 앤은 깜짝 놀라 층계를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녀가 내려갔을 때 매튜는 이미 신문을 손에 든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느새 소식을 들었는지 발리 부부와 린드 부인이 달려왔습니다. 린드 부인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마릴라와 앤을 비켜서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매튜의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주머니, 설마 아저씨가 잘못되신 건 아니겠죠? 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윽고 달려온 의사는 매튜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충격으로 인한 죽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충격의 원인은 매튜가 쥐고 있던 신문으로 당장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신문에는 매튜가 거래를 해오던 은행이 파산했다는 기사가 큼직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어느새 깜빡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애는 문득 매튜의 마지막 모습이 생각나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울음소리를 듣고 마릴라가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밤새껏 울었습니다. 참다운 행복. 마릴라는 집을 팔 생각이었습니다. 혼자서 그린 게이블스에 살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린 게이블스를 팔아선 안 돼요. 전 레이먼드에 가지 않고 여기서 아주머니와 함께 살 거예요. 앤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린드 부인이 와서 길버트가 앤에게 에본리의 학교를 양보하고 자신의 화이트 샌드에 있는 학교로 옮겼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튿날 저녁 앤이 에본리의 경치를 감상하며 언덕을 내려올 때였습니다. 키가 큰 젊은이가 휘파람을 불며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길버트였습니다. 내게 에본리 학교를 양보해준 것 정말 고마워. 아니야. 우리 옛날 일은 잊어버리고 앞으로는 사이좋게 지내자. 앤이 고개를 끄덕였고 길버트는 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앤이 집에 들어오자 마릴라가 물었습니다. 너하고 같이 걸어온 사람이 누구니? 길버트예요. 꽤 다정해 보이더구나. 길버트와 네가 그렇게 가까운 사이인 줄은 미처 몰랐는걸. 그린 게이블스로 돌아온 후 앤의 생활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앤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서로 돕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참다운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